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의 손우성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그 노년기 건강관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그 사망 원인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를 좀 비교해 봤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혈압을 조절 못해서 생기는 뇌혈관 파열, 뇌혈관 출혈에 의한 뇌혈관 질환이 굉장히 많았었다, 그런 말씀 드렸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굉장히 높은 사망 원인이고, 암을 그냥 암 하나로 할 때는 그냥 부동의 1위지만 사망 원인 중에 암을 이제 뭐 폐암, 위암, 간암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1, 2위가 이제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 이렇게 되고, 그 밑으로 이제 폐암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그 건강 수칙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금년도의 건강 수칙부터 그래서 개정된 거죠.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의 그 건강 수칙 중에 10위에 있었던 그 주치의와 상의하여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다가 이제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많은 암들이, 또 흔한 암들이 조기에 발견을 하면은 아주 예후가 좋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떤 암을 검진하고 어떤 암은 안 받아도 되고 뭐 이런 거를 본인이 결정하기 힘드시니까 이제 주치의와 상의하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아는 의사, 평소 뭐 혈압, 당뇨 이런 거를 관리받는 그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나는 이런 검진이 더 필요하겠다, 그거를 결정해서 그거를 하시는 거가 건강수칙 1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 빼고는 이제 암에 대한 예방과 심혈관계에 대한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똑같은 이유로 절대 금연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흡연이 모든 암에 일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흡연하는 언제 금연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흡연하고 있으면 바로 금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흡연하는 것도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흡연하는 사람들도 금연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많이 떨어졌는데 아직 청소년 흡연율과 여성 흡연율이 높은 것이 좀 아직 문제라서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지금 조치들을 하고 있지만, 일단 자기 주변에서부터 이제 이 나이에 무슨 담배 끊는다고 좋겠어,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장 흡연하고 계신 분들은 금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혈압은 옛날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조금 높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구 결과에 보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드셔도 혈압은 잘 관리를 받는 것이 맞고, 높으면은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압약 먹으면 평생 먹는다고 해서 자꾸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평생 중풍이나 협심증 안 걸리는 게 낫죠. 약 한 알이나 두 알 드시면서. 그래서 절대 뒤로 미루지 마시고, 그 주치의 선생님이 약 먹여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때는 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혈압 상태를 알고 치료받는다, 이게 아직도 중요합니다. 전에는 1위였었죠. 근데 그다음에 심뇌혈관 질환이 늘어나면서 이제 전에는 혈압만 했었던 게 이제는 혈당, 당뇨병이죠. 당뇨하고 콜레스테롤, 이것도 높으면 치료받는 게 맞습니다. 약을 드셔가지고. 그래서 당뇨 상당히 무서워하고도 계시는데, 당뇨도 나이에 따라 물론 그 당뇨는 조절하는 조절 목표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그 조절 목표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약을 드시는 게 맞습니다. 콜레스테롤은 그 혈관 노화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꼭 필요하면은 꼭 드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리고 스타틴이라는 제품이 굉장히 동양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 들어서 콜레스테롤을 잘 떨어뜨리는데,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스타틴이 안 좋은 점을 자꾸 이제 강조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믿지 마시고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필요하면 꼭 드셔야 됩니다. 콜레스테롤, 혈관 건강에는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관리하라고 돼 있고, 규칙적인 운동에 이제 영양에 관계되는 부분이죠. 채소와 생선이 좋으니까 그쪽을 많이 드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간 거죠. 비만 인구가 많아지면서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이제 허리 둘레, 정상 체중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음주와 휴식, 수면 이런 것들이 되고, 예방 접종, 안전벨트 이런 거는 약간 좀 후순위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건강으로 해서는 처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만성질환 관리.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고혈압, 당뇨병, 콜레스테롤, 비만, 골다공증 이런 만성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런 걸 하시다가 중간에 두통이 생기거나 또 복통이 있거나 어디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도 해결해야 되죠. 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신사회적으로 안정유지, 아까 WHO 그걸로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아프지 않을 때도 그 주치의를 만나서 건강 증진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금연, 절주,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 예방접종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기가 이걸 뭐를 해야 될까를 그냥 초반에 결정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지나면서 가족력이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아니 나이 들면서 또 좀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골 의사, 주치의를 한 명 정해놓고 꾸준히 관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한테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런 거 필요하면 약을 드시면서 감기 걸리거나 그러면 거기 방문하셨다가 때가 되면 검진하시고, 예, 그다음에 건강 증진 뭐 하는 게 좋은지 상담 받으시고 이런 거가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것 같고 간단한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맞춤 의료가 요즘은 유행이죠. 근데 그러려면은 단골 의사가 필요한 거죠. 본인을 잘 알아야지 맞춤으로 해주죠. 그러니까 한 의사한테 꾸준히 다니시는 게 필요하고, 동네에서 실력이 있고 가깝고 그다음에 아주 친절한 그런 의사를 찾으셔서 본인하고 평소에도 상담하시고, 그래서 맞춤 상담을 하라고 여기 써놨죠. 그다음에 권하는 약물은 드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검진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강검진은 우리나라는 국가건강검진이 많은 부분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걸 하시면서 본인에게만 필요한 거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성질환 관리가 제일 먼저 나왔었죠. 예, 그 중에 이제 고혈압, 전통적으로 계속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전자혈압계나 아니면 또 다른 기구로 이제 본인 혈압을 잘 잴 수 있는데, 옛날하고 다른 게, 옛날은 진료실에 와서 혈압을 재서 그게 이제 140에 90이 넘으면 고혈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가정에서 그냥 수시로 재보고 그 혈압이 평균이 135에 85,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잴 때보다는 5 정도씩 낮아졌죠. 그 평균이 135에 80을 넘으면 고혈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재는 걸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정 혈압으로 결정한다. 요거가 바뀐 내용이고요. 요거를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됩니다. 난 집에서 혈압 쟀더니 평균 어느 정도 나오더라 이거고. 그다음에 당뇨병, 요것도 이제 당화혈색소가 요즘 제일 중요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가끔 재보셔가지고, 그리고 공복 혈당도 가끔 재보셔서 혈당이 높으면은 역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전 단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하고 당뇨병 사이. 거기서는 그거 자체로도 심내혈관 위험도가 살짝 올라가고, 그것보다 이제 당뇨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전 단계에 들어가신다고 지적받으신 분들은 체중
더 늘지 않게 하시는 거랑 음식 중에 좀 불건강한 음식 피하시고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이런 거를 꼭 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되겠고 콜레스테롤은 이거는 안타깝지만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인 거, 나이 드는 거, 그다음에 여성에서 폐경 이후에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이 주로 관련되고 본인이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이렇게 비례해서 좋아지질 않기 때문에 이거 약 드시자 그러면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고기도 조금 먹고 뭐 운동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DNA에서 이게 체질적인 거가 많고 간에서 한 60%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40% 들어오는 거를 아무리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해도 높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스타틴이라는 그런 약을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혈관 건강에는 제일 중요한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스피린 포함한 혈전 용해제는 이거는 이제 상담 후에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옛날에는 뭐 혈압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냥 아스피린을 그냥 뭐 혈관 영양제처럼 썼는데 요즘 나오는 결과들은 아스피린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이제 위장 출혈이나 아니면 넘어지셨을 때 출혈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요즘 요 혈전 용해제는 그 주치의랑 상의하셔서 꼭 필요하신 분만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에게 특히 많은데 이제 뼈가 약해지는 거죠. 골다공증. 그래서 골다공증은 흔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이게 어떤 통증. 그래서 내가 어디 허리에 골다공증이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어쩐지 내가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통증하고 관계되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뼈가 약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뼈가 약해져서 살짝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는 그런 거가 골다공증이고 그래서 그거를 막는 거가 이제 골다공증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척추하고 그다음에 대퇴골을 재는데 그 이유는 척추는 잘못 엉덩방아 쪄서 이렇게 척추가 짜부러드는 거 있죠. 압박골절이라고 하는데 그거 생기면 굉장히 통증도 있고 또 신경도 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아서 그거 허리 쪽이 하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퇴골 넘어지셔서 골절이 생길 수 있는 그 대퇴부는 근데 대퇴골절이 생기면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그걸 미리 예방하는 골다공증인데 이것도 평생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주사를 맞을 거냐, 계속 뭐 이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을 계속 먹을 거냐, 요런 거는 이제 조금 변화를 줄 수는 있지만 평생을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있는 분들은 치료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맞춤 만성 질환이 대표적으로 이 정도 들어가고 기타 무슨 요산이 높은 분들은 요산, 그다음에 비만이신 분들은 체중 관리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게 이제 대표적인 만성 질환 관리고 요거를 해줄 수 있는 주치의를 잡으셔야 됩니다. 예. 이제 급성 문제는 젊었을 때랑 원칙은 동일합니다. 주로 증상 치료 같은 거를 하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약물 부작용이나 이미 약을 많이 드시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물에 드실 경우에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은 최소한으로 쓰시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요때도 그래서 제가 그 주치의랑 상의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각각 증상 생길 때마다 다른 과를 가고 다른 병원을 가면은 거기서는 거기에 최선인 약들을 쓸 텐데 그게 약이 아마 이렇게 적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특히 주치의랑 상의하셔서 약을 쓰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집에서 그냥 본인이 뭐 인터넷 찾아보거나 이러지 마시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은 전형적이지 않아요. 질병 경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맹장염 하면 뭐 여기 먹먹하게 아프다가 그다음에 그 위장관이 그렇다가 뭐 오른쪽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뭐 이런. 근데 그건 젊었을 때 얘기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전형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자가 판단하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치의한테 일단 가서 괜찮은지 이거를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춤 건강검진은 또 주치의랑 상의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본인의 지금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
그다음에 내 가족력, 무슨 가족 중에 암이 있었는지, 뭐 협심증이 있었는지, 지금 뭐 우리 아버님이 아니면 우리 형이 심장에 스텐트를 하고 있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다 바뀌게 되겠습니다. 검진할 내용이. 그래서 국가건강검진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하시고 나머지 이제 뭘 할까를 여기다 주치의랑 상의하시고 몇 세까지 하느냐 이거는 참 애매한 질문인데요. 이게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특히 내시경은 저는 요즘에는 꽤 늦게까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내시경으로 조기 발견하면은 배 열고 뭐 이렇게 수술을 안 하고 그냥 내시경으로 살짝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건강이 웬만큼만 되면은 꾸준히 하셔도 괜찮은 거고, 이제 대장암의 경우에는 그 좀 어렵기도 하지만 이 그 전 단계에서 진짜 암으로 가고 그 암에서 또 이제 사망까지 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웬만큼 나이 드시면은 그냥 안 해도 된다는 거는 이제 대장암의 경우가 그렇고 자궁경부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관계 안 한 지 오래되고 계속 자궁경부암 검사하는 게 괜찮으면은 뭐 65세 이후에서는 그냥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거 있는데 나머지 암들은 몇 세까지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뚜렷한 우리나라 자료는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좀 얘기하는 게 있지만 그리고 전립선암 같은 경우도 이제 여성에서 많은 갑상선암처럼 굉장히 진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그게 있을 때 그거로 돌아가시지 않는 분들이 더 많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이 많이 드시면은 이것도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연세가 이만큼 됐으니까 검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러면 굉장히 섭섭해하시고 그러셔서 요 몇 세까지 할 건지는 역시 주치의랑 상의를 하겠지만 이론적인 걸 들으시고 거의 아마 본인이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 증진이죠. 예, 이거 이제 본인이 하셔야 될 거 다 말씀드린 내용이죠. 금연, 예방접종, 음식, 스트레스, 체중, 유산소 운동. 근데 요 운동, 유산소 운동하고 요즘은 근력 운동까지 같이 추천을 드리고 있죠. 그 근감소증이라는 게 요즘 새로 노인 건강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근감소가 안 오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심내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약을 잘 드시라는 거. 그다음에 요거 이제 독감 매년 맞으시죠? 거기에 매 10년마다 파상풍 맞으시고 한 번은 100일에도 포함된 걸 맞습니다. 요즘은 또 손주 보려면은 다들 이걸 맞고 오라고 며느리들이 그래가지고 100일에도 다 맞으시고 이건 평생 한 번입니다. 그리고 폐렴 구균도 65세 이후에 한 번. 근데 옛날에 좀 아주 옛날에 맞으셨던 분은 요즘 거로 한 번 더 맞으시는 게 좋고 대상포진은 요즘 많이 권하고 있죠. 2번 맞는 새로 나온 거. 그다음에 RSV라고 요즘 새로 나온 그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예방 접종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위에 뼈 건강, 골다공증 위해서는 햇볕, 운동, 치매 예방은 이상한 그 건강기능식품 드시지 마시고 운동하시고 독서하시고 머리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감소주의로 근력 운동하시고 낙상, 안전벨트 이런 거 해서 건강할 때도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잘못된 정보에 따라 하지 마시고 믿을 만한 주치의랑 상의하셔서 노년기 건강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흔한 불건강 행위로 안 아프니까 병원에 안 간다, 투약 미룬다, 검진 안 한다, 인터넷 맹신한다, 운동 안 한다 이게 제일 나쁜 거고요. 정리하면은 주치의를 준다가 첫 번째고 필요한 약은 잘 드셔야 되고 건강검진도 잘 하셔야 되고 운동, 예방접종 등 건강 증진도 하시는 것을 생활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 노년기 건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주치의 듣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주치의와 상의해서 노년기 좋은 건강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